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미연준 미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내일 아마도 미연준이 금리를 그대로 홀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도 나눴지만 전문가분들 100%가 내일 미연준 미팅 때 금리를 그대로 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미연준 미팅인 5월에 금리를 0.25% 내릴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17%에 불과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계속 내리는 이유를 나눴는데요. 오늘 제롬 파월이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 중인 마켓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마켓의 리세션을 일으키기보다는 미연준과의 협상 전략으로 관세 정책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 500이나 QQQ가 너무 중요한 지지선인 300 SMA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마켓이 떨어지기보다는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 미연준의 발표 이후에 마켓이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패턴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하향세가 강해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사건이 일어났을 때처럼 마켓이 크게 떨어졌다가 V자 모양으로 빠르게 회복을 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지금의 마켓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하고 강하게 나온다고 해도 트럼프가 직접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헤지펀드들의 매수 매도이고 이런 헤지펀드들의 매수 매도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식 차트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의 지표들을 보지 않고 뉴스만 듣고 매수 매도 결정을 할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 그리고 헤지펀드들의 돈이 마켓에 크게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빠져나가는지 지금 마켓의 모멘텀이 상향세인지 아니면 하향세로 바뀌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뉴스만 듣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가이드 없이 마켓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차트 분석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대1 주식 차트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중요한 인덱스와 투자하려고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들의 차트 분석과 제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션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라빈후처럼 주식을 거래한 앱인 무무에서 3월 31일까지 새로 가입을 하시고 2,000불만 디파짓을 하셔도 무료로 주식 30개를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30개 주식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디스크립션에 무무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빅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게 volatility index라고 해서 마켓이 불안한 걸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이 빅스가 이런 식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서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면 순식간에 내려와요. 이 실선이 나타날 정도.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서 실선이 나타날 정도로 빠르게 내려올 경우에는 이게 아마 엔케일 트레이드 때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마켓이 거의 10번 중에 8, 9번은 반등을 빨리 해요. 그래서 빅스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오히려 저는 빨리 매수할 주식을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매수를 해서 이때 좀 수익이 많이 났고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밴드 밖으로 갑자기 어느 날 스파이크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비교적 빨리 반등을 하고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빅스가 이런 패턴이 아니라 지금 계속 조금씩 촘촘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포스팅 때 이게 9SMA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빅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9SMA 선상에 여기는 테스트를 했지만 테스트라고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테스트하고 지금 이 9SMA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 RSI 모멘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미연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원한 대로 한다면 이 빅스가 또 크게 떨어지면서 RSI가 지금 이 하향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제롬 파월이 갑자기 또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빅스도 지금 되게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켓 전체를 끌어올리려면 이 인덱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한 주식들이 올라가야겠죠. 그 차트들 좀 봐야겠죠. 이 주식들의 차트.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마존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240 몇 불대에서 지금 한때는 190불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300 SMA까지 떨어졌어요. NK 트레이드 때 여기까지 떨어졌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NK 트레이드라는 뉴스 사건이 있지만 이것 역시 헤지 펀드들이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트를 안 보고 랜덤하게 했다면 여기 이런 선상에 닿을 수가 없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RSI가 정확히 요 30 밑으로 떨어질 이유도 없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아마존이 다시 요 300 SMA까지 떨어졌고 여기 닿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근데 9SMA랑 200 SMA 지금 만나고 있고 RSI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지금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헤지 펀드들마저도 매도를 지나치게 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헤지 펀드들도 웬만하면 팔지 않아요. 좋은 회사인 거 알고 이 고객들도 아마존을 들고 있으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실 이게 떨어진 이유가 없죠. 지금 아마존이 뭐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회사의 성장은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 뿐이죠. 그리고 지나치게 매도가 일어나서 지금 요 300 SMA까지 닿고 제가 이제 그 P 레이쇼도 보여드렸지만 2010년 이후 가장 지금 저평가되고 있어요. 성장 대비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300 SMA에서 200 SMA까지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 위에서 이 200 SMA를 기반으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200 SMA에서 다시 리젝을 당하고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이 RSI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밑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아마존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떨어졌는데 200 SMA랑 지금 300 SMA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RSI가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SI가 너무 낮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인덱스를 이끌어가는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메타도 마찬가지죠. 지금 메타를 팔고 있는 헤지 펀드들도 팔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이 주식을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켓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팔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 SMA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RSI도 지금 30 밑으로 내려오진 않지만 상당히 매도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이것도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9SMA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200 SMA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떨어지고 나서 이게 다시 오를지 아니면 이대로 떨어질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도.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디까지? 300 SMA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도 벗어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RSI도 지금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 밑으로 쭉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등을 하고 나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게 이대로 떨어지기에는 지금 하향세가 이미 너무 많이 내려왔고 300 SMA에서 이 9 SMA나 200 SMA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패턴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신경 쓰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트렌드가 하향세로 좀 바뀌었어요. 맥니피센트 7 스탁 중에 가장 하향세로 바뀐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이거를 위클리 차트로 보셔도 이 50 SMA 밑으로 지금 떨어져서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여요. 이게 200 SMA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신경 쓰이냐면 보통 마켓이 크게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향세를 보였던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지금까지는 뭐 이게 100% 반복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하향세가 이제 컨펌이 됐어요. 이 패턴은. 그리고 이 데일리 차트로 이제 좀 뭐 RSI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반등을 한다고 해도 지금 300 SMA랑 200 SMA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신경 써서 이 차트는 좀 다음 주에도 지켜볼 생각이기는 해요. 엔비디아도 지금 조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조금 불안한 패턴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X가 제가 눈여겨보는 지점까지 올라간다면 엔비디아를 지금 어떻게 할지 조금 생각 중인데 어쨌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떤 패턴이냐면 주식이 쭉 오르고 있어요. 50 SMA, 200 SMA 사이 공간이 많이 있고 지금 쭉 오르는 패턴이었다가 요 50 SMA랑 200 SMA가 만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겹치고 있죠. 이 200 SMA랑 50 SMA가 겹칠 때 50 SMA가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좋은 사인이에요. 다시 크게 오를 수 있는 상승 랠리를 시작하는 지점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50 SMA가 200 SMA 뚫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요런 그 하향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엔비디아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패턴이냐면 엔비디아가 이 보이시죠? 떨어졌다가 이 200 SMA 선상에 한 일주일 머물렀다가 지금 다시 올랐다가 이 트렌드선까지 올라와서 지금 계속 리젝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관세 얘기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300 SMA 선상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 20 SMA랑 이 200 SMA랑 50 SMA가 만나는 이 지점을 에서 리젝을 당하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리젝을 당하고 이 저점보다도 떨어진다면 이거는 되게 불안한 패턴이에요. 하향세로 컨펌이 거의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200 SMA 위로 올라가서 이 트렌드선까지 닿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떨어졌을 때 이 9 SMA 선상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신경 쓰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RSI도 오르고 있고 맥디도 지금 상승세로 바뀌고 있고 뭐 스토캐스틱도 상승세가 있고 이 위에 200 SMA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뚫을 수 있을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이 나머지 세미컨덕터 칩 분야들도 분명히 타격을 좀 크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SOX 세미컨덕터 분야의 요 인덱스가 요 200 SMA 선상을 계속 지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왜 불안하냐면 요 200 SMA 선상을 지키면서 요 50 SMA가 요 200 SMA까지 내려왔어요. 얘네 겹쳤어요. 그리고 보통 겹치고 나서 다시 오르면 좋은데 겹치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SOX가 요 밑으로까지 떨어졌죠. 여기도 보시면 요 200 SMA랑 요 50 SMA가 이렇게 공간이 넓었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겹치고 나서 50 SMA가 200 SMA를 뚫고 내려왔는데 이 주가가 요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강한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하향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하더라도 이 300 SMA나 이 50 SMA, 그리고 200 SMA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되고 아마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